네, 반갑습니다. 강남 삼성학원에서 의대 진학반을 맡고 있는 김대석입니다. 재구민 의대 입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좋은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좋은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자소서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은 자소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재외국민 학생들을 상대해 오면서 수없이 많은 자소서를 경험을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소서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당사자로서 그 좋은 자소서와 나쁜 자소서의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만, 합격 확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소서와 또 그렇지 않은 자소서의 명확한 기준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소서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자소설 이렇게 읽죠. 우스갯소리로 자소설 이렇게 읽는데, 그 이유는 이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항목에 비해서, 다른 서류에 비해서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 정해진 질문 내에서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글이 바로 자소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자소설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대학마다 이 자소서의 양식은 제각각입니다. 다 제각각이고 질문의 형태도 천차만별입니다만,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자소서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형태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소서를 할지라도 이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주로 과거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주로 성장 배경을 많이 묻습니다. 성장 배경을 많이 묻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질문으로서는 주로 학교 생활을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학업이라든가, 예를 든다면 학업 중에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질문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학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적는 란이 바로 현재겠죠. 그 다음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원 동기겠죠. 왜 의사가 되려는지, 그 다음에 왜 의사가 되려는지에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떤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미래 포부를 묻는 질문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질문은 지원 동기와 미래 포부에 대한 이야기겠죠. 일부 대학에서는 이 미래의 질문, 이 미래에 관련된 질문을 학업 계획서라는 질문의 양식으로 별도로 질문하는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은 크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로 학생들이 이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을 적을 때 어떤 내용을 주로 담는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주로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 내용을 적을 때는 출생을 적습니다. 출생을 적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적고요. 출생을 적고 가족관계를 적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해외 이주 전에 한국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다면 학교 생활을 간략하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거에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이주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 항목에서 메인 이벤트가 바로 해외 이주라고 하는 메인 이벤트가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해외 이주라는 중요한 이벤트 뒤에 반드시 아이들이 글을 쓰는 따라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바로 해외 이주했을 때 낯선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이 어려움을 본인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라는 내용을 주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언어나 문화, 환경 굉장히 차이가 심해서 적는데 대단히 어려웠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대단히 어려웠지만 본인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학업, 성적, 활동은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적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성적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각종 서류에 대한 설명이 또 뒤따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서류에 대한 설명이 또 뒤따를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아마 뒤따를 겁니다.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어떤 액티비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 적을 것 같습니다. 뭐 공부, 그 다음에 성적, 서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활동 내역 이런 걸 적을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이 아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잠재성,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고 얼마나 큰 잠재력이 있는지 잠재성이라든가 그 학생의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 지도력이라고 그러겠죠. 이런 개인의 어떤 잠재성이나 역량이나 지도력이 얼마나 높은가를 아마 설명하고자 하는 항목이 아마 이쪽 파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현재, 그러니까 학업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활동 내역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것은 자소서의 내용을 담을 때 이 내용을 가장 심도 깊게 아이들이 쓴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아이들이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나 포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지원 동기 할 때, 나는 이런 의사가 되겠다라고 적습니다. 이런 의사가 될 거고,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라든가, 또는 뭐 공감력이 매우 뛰어난 의사, 또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의사 해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진료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좀 추상적이지만 뭐 봉사라든가 뭐 공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적는다는 이야기겠죠. 한 100명의 학생을 두고 봤을 때 이런 학생들이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바로 자소를 써 내려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의 글을 쓰고서 이 패턴이 다른 학생들과 많이 겹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죠. 그 이유는 자소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글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유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글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글인지 아니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잘된 자소인지를 본인 스스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글을 적었을 때 이러한 내용의 글이 완성될 것이고요. 그냥 이 글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글이 잘못됐다라기보다도 다른 학생들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소를 접하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학생 글을 읽을 때는 그 전에 읽었던 이런 글 자체는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심지어는 제가 학생들의 자소를 읽기 전에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너의 자소 내용이 이런 글 아니었니?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빨개진 채 다시 자소를 주섬주섬 챙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글이 서서히 완성되는 과정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소는 잘못된 자소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자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소의 단점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자소에서 찾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연결성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좋은 자소서로 지목하는 첫 번째 요건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성입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의 이벤트가 아주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든다면 내가 미래의 지원 동기나 포부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뭔가의 근거가 이 현재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왜 정신과 의사가 되고자 하고 왜 그런 계기가 있었는가가 이 앞에서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의 포부를 꿈꿨다면 더없이 좋은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한국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의 포부가 있으면 그 미래의 포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그 사전에 먼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근거가 나오는 것이 더없이 더 좋고요. 이 연결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연결한다면 목표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은 바로 미래 포부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한 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이런 모든 글들이 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글이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글이 따로따로 논다면 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내가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글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겠죠. 이 글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뭐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멘트 자체가 크게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형성할 때는, 이 글을 쓸 때는 이 정신과 의사를 지지하는 그런 이벤트가 곳곳에 숨어 있어야 되고요. 그 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과거의 글 한번 볼까요? 요 과거의 글에서 뭐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거의 글에서 아쉬운 글이 있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환경, 문화, 언어 차이를 해외에 나가서 경험하면서 그것을 힘겹게 극복했지만 본인의 생각에서는 그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언어,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부단히 노력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개인의 노력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도움도 무시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환경의 차이 또는 문화의 차이, 언어의 차이를 거의 대부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낯선 환경을 내가 어렵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남들과 내가 차이 나는 그 차별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본다면 좀 저는 부정적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학생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충분한 시간이 제공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글에 좀 더 내용을 첨부한다면 이 어려운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느꼈고요. 이러한 느낀 점이 미래의 내 모습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느꼈고 그 미래에 대한 다짐이 여기 첨부됐다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접해서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문화적 포용력을 기를 수 있었다라는 거, 문화적 포용력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도 같이 첨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미래에 만약에 그 어른이 된다면 하고서 미래의 어떤 작은 다짐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모습 한번 볼까요? 이 현재 모습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런 서류라든가 성적이라든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 아니면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 적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좋지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내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서 여기서 설명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류에 대해서 또는 성적에 대해서 만약에 글을 쓴다면 그것이 내가 제출한 서류에 있는 내용이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내 성적이 IP가 몇 점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성적이 지폐가 몇 점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제출한 서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는 것은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적을 때는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시고요. 그 제출한 서류에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추가적인 무언가를 여기서 적을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현재의 그 파트에 글을 적을 때 만약에 학교를 전학 갔다, 어떤 중학교에서 어떤 고등학교로 갔다라고 했을 때 해외에 있는 무슨 국제고등학교 무슨 국제학교로 갔다라고 했을 때 해외 그 현지에서는 그 국제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판을 통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국에서는 그 학교가 얼마나 우수한 학교인지, 얼마나 뛰어난 학생들이 가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그 학교에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뭐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어떤 국제학교를 갔을 때 어느 국제학교를 전화를 갔습니다, 또는 입학을 했습니다 라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적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200년 전통의 국제학교로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진출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진학을 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뻤고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짤막한 글이지만, 그 학교 자랑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 그 우수한 학교를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나는 AA 무슨 학교라는 국제학교를 갔습니다 라고 무미건조하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 대한 간단한 자랑을 적음으로써 내 어떤 인상이라든가 내 능력을 좀 더 뽐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 부분에서 제가 거의 대부분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 활동, 그러니까 학교 활동이, 학교에서 하는 것, 그런 그 공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만, 이 학교 활동 말고 외부에서 하는 활동, 또는 뭐 봉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지 않고 나만이 겪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부의 학생들이 공감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다가 기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봉사활동 중에서 한 가지 봉사활동만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무슨 뭐도 했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을 하나를 여러분이 초이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 가장 중요한 봉사활동 하나 초이스해서 그 봉사활동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바로 내가 지원 동기, 미래 포부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든다면 내가 봉사활동 중에 어떤 고아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 고아원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가 봉사활동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별로 반기지도 않고, 내가 다가갔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거나 오히려 나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러 그 자리에 갔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은 나를 크게 반기지 않고 오히려 피하는 걸 보고서 내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가 있는데 좀 마음이 섭섭하고요. 그러던 중에 고아원 원장님과 잠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었고요. 그 원장님한테 내 고민을 털어놨죠.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로 왔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나를 반기지 않고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쩜 좋죠? 라고 고아원 원장님께 내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아원 원장님께서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부모님을 잃은 크고 작은 상처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한 번 와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준 후에 그 뒤에 방문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오고 그 다음부터는 발길을 끊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연하게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그렇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아원 아이들을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심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존감에도 큰 상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을 좀 네가 이해해 줄 수 없겠니? 라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크게 반성을 하는 거죠. 어떤 반성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고아원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내가 막연하게 동정심에서, 그냥 막연한 동정심에서, 그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라는 막연한 동정심에서 내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건 아닐까 라는 반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아원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어떤 행동에 앞서서 그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고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도와주면 그 아이들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판단이 먼저 앞서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했겠죠. 그래서 판단이 먼저 앞섰다는 이야기겠죠. 그 어린 아이들을 이해하기 앞서서 판단을 먼저 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하는 계기를 삼았겠죠. 그래서 이 반성을 통해서 나는 좀 더 성장했고 생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린 아이들을, 이 상처받은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럼 내가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사람이 좀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된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된다면 그 환자를 먼저 판단하기 앞서서 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다짐을 했다면, 내가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깨닫고 터득한 내용이 내 미래의 포부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지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글 자체가 연결이 돼야지 내가 최종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근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앞에 나온 글과 뒤에 제가 설명한 글을 보게 되면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의 그 자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이런 글을 가져온 학생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단절되어 있는 거죠.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자기 PR 하기에 바쁜 그런 자서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많이 봤고요.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난 자서의 내용의 글을 일부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결성을 강조한 이런 자서를 쓴 학생들이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좋은 자서와 평범한 자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더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좋은 자서의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연결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성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렇게 연결성이 강조된 이런 자서를 쓰기 위해선 전략적인 고민과 그 다음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펜을 잡고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순으로 쭉 적는 것이 아니고요. 펜을 잡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정하는 순서는 글 쓰는 순서와는 반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겠죠. 글을 쓰는 순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내가 그 아이템을 고민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짜는 순서는 이거와 반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일, 미래 포부나 지원 동기, 내가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서 선택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현재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내가 선택한 이 미래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은 무엇인가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감력이 매우 뛰어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공감력이 매우 뛰어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준 이벤트를 그 전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과거나 현재의 모습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 세력, 지지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역순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글을 쓴 다음에는 그 글을 최종 보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글을 수차례 걸쳐서 수정하고 보완을 한다면 굉장히 완성도가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연결성이 뛰어난 좋은 자서를 완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니까 참조하시고 이거 외에도
좋은 자소서의 조건은 이거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이 빈 교실에서 혼자서 카메라를 켜고 끄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작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환경 자체가 저에게 좀 낯섭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이 좀 끊기기도 하고요. 좀 약간 긴장한 표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점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이 대학 입시에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